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직원을 채용하고 일을 가르쳐 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둬버리니 고민이에요. 또다시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가르칠 생각을 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혼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외군 업무가 많아 그럴 여건도 못 되고 이리저리 힘드네요. 서로 마음 맞추어 일할 직원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세종대왕과 유비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는 인적관리의 중요성을 실제로 보여준 대표적인 CEO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해 노력, 등용시킨 후에는 끝까지 믿고 신임하는 자세. 초기 창업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초기 창업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뽑기 전에는 의심하고 뽑은 후에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예 채용하지 말고 채용을 한 사람이면 끝까지 믿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인재 확보가 힘든 창업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나 뽑는 회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재를 채용하는 일은 창업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인재 확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좌에서는 최근 채용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 후에 이에 따른 우수 인재 확보 전략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확보된 우수 인재를 어떻게 하면 이직을 줄이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에서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 식품업체가 신입사원 채용 때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을 심사하는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합숙 면접, 산행 면접, 요리 면접, 오디션 면접, 노래방 면접 등 정말 다양한 비정형화된 면접을 진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기업들은 우리 회사만의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면접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돌발 면접 등을 통해 인성뿐만 아니라 창의력, 순발력까지 테스트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면접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채용 시장에 이러저러한 변화와 논란이 있지만 수면 밑바닥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준은 기업은 조직 적합성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에는 뽑고 나서 의심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의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용 환경의 변화와 채용의 중요성,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 전략과 확보된 인재 유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 계획은 한마디로 경영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경영 전략은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실행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업 계획이나 전략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실천이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채용 시장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좀 더 용이하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마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재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들 하는데 이 또한 채용 시장의 환경이고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채용 트렌드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인재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베스트 피플에서 라이트 피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최고의 인재에서 적합한 인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기업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며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바로 우수 인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채용이 부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학력, 학교, 학점, 토익 등 스펙이 뛰어난 인재를 뽑는 채용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직무 적성의 적합성과 역량을 보고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또 정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신입보다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는 것도 최근 채용의 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들이 서류, 필기, 면접 형태의 전통적 선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변화입니다. 이처럼 모집 방법과 선발 방법을 다양하고 있는 것이 채용 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이직 사유의 80%가 잘못된 채용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첫 단추인 채용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밝힌 연구 결과인데요. 단지 연구 결과로서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있어서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힘들게 사람을 뽑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그만둔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과 상실감이 없겠죠. 따라서 뽑을 인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보다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많은 노력과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회사의 중심 가치관인 인재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적합한 인재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과 채용 프로세스의 정비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등 우리 회사만의 타당성 있는 선발 도구도 갖춰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비례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인재들의 지원도 불명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발은 모집 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문화와 특성 그리고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채용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선발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활동이며 지원자가 기술한 내용을 보고 선발 기준과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 성격, 학창시절,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무 적합성, 가치관, 직업관에서부터 입사 동기와 장래 포부까지 파악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까지 지원자에 대한 가장 명백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입사까지 진행된다면 퇴사할 때까지 늘 연락 가능한 중요한 지원자의 근거 자료 또한 되겠죠. 그래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 중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정직입니다. 바로 지원자의 진솔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정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서류 전형에는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죠. 서류 전형을 원샷, 원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정성 하나만으로도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이 사진이나 글씨체, 글씨 크기, 오타, 띄어쓰기, 내용의 구체성, 자기소개서의 빈 공간 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지원자는 정말 간절하다면 자기소개서를 수도 없이 수정하고 검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타 등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면접은 기업이 인재를 선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창업기업에 있어서도 지원자를 직접 대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발 방법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면접에는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란 회사가 표준적인 질문을 미리 구성해 놓고 면접 시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 그 반응을 표준적으로 측정하는 면접 방법입니다. 반면에 비구조화된 면접은 면접관이 주제에 구애되지 않고 지원자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설계된 면접 방법입니다. 창업기업에 있어서는 구조화된 면접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면접의 경험이 많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좀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은 지원자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세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면접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기업일수록 인재의 중요성이 크므로 검증을 위한 면접 시간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창업기업은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몇 번 강조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입사하는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치관, 태도, 인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속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면접을 통해 반신반의면 과감히 안 뽑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면접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채용 의사의 결정이 진행되므로 지엽적인 정보를 통해 결정하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후광 효과, 고정관념, 편견 등 평가 오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면접관들은 기업을 대표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지원자와 동일하게 면접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인데요. 회사의 미래를 함께할 인재와 첫 대면하는 역사적 순간인 만큼 인재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복장 등 외견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스스로 정성을 다해야겠죠. 또한 어떤 형태든 창업기업의 면접관은 면접 전에 면접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면접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채용 면접에 참석하는 후보자 역시 회사의 고객이므로 고객을 대하는 면접관 역시 기본적인 기업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바로 입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절차를 가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회사가 먼저 지원자를 선택하고 다음에 지원자 또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면접 후에 지원자를 한 번 더 불러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설명해 주는 시간이 될 텐데요. 특히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 등을 잘 설명하고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원자가 회사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담당할 업무나 연봉, 휴가, 복리후생, 문화 등 지원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회사는 답변하는 형태이며 지원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자는 회사에서 정보를 얻은 후 주변의 부모님이나 교수님, 선배님 등과 상의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회사에 입사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선택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간직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을 더 신중하게 채용하고 지원자 또한 창업기업의 지원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회사와 직원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했을 때 톱니바퀴 같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창업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매니저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력서와 손님 대처 능력 그리고 면접 말고 직원들과의 융화 등 실무에 필요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인력 관리가 아마 사업하시면은 되게 큰 고민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인력 관리를 하실 때 사실 원하시는 게 너무 많으면 그렇게 다 만능인 사람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몇 가지를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또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 2개나 3개를 정확하게 정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분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실 때 사실 이력서만 보고 뽑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기간을 둬요. 뭐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인턴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인턴 생활 통해서 월급을 많이 주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기가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그게 좀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뭐 3일,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서 한번 일을 맡겨본 다음에 정규직으로 변환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을 맡겨보면 웬만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3일 안에도 되게 잘해요. 근데 한 3일 안에도 일을 못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성실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 기간을 서로 좀 두고 짧게 아마 그렇게 해서 돈을 지불한 다음에 일을 맡기신 다음에 채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월급을 주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끔 을 같을 경우가 되게 있어요. 대기업은 본인이, 회사가 갑이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회사가 사실 을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도 정확하게 쓰셔서 서로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월급, 뭐 그쪽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초반에 정확하게 문서화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의 저자 진 콜린스는 First who, then what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먼저고 일은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창업기업에 있어서는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경영 환경이 변화해도 인재가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 채용한 직원은 채용을 하는 순간 어떤 경우든 의심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 뽑은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한 가족이 되었고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뽑기 전에는 의심하고 뽑은 후에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경총에서 놀랄만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 내 퇴사하는 비율이 32.5%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구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퇴사를 하는 순간 그동안 공들였던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사원이 회사를 이직할 경우 연봉의 2배 내지 2배 반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스란히 회사의 손실 비용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장률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져 기업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욱이 동료 직원이 이직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동료하게 되고 사기 또한 저하되기도 합니다.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놓은 인재를 붙들어 두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은 노력입니다. 우수 인재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발전에 대한 욕구도 크기 때문에 그들이 회사 내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 경영으로 신뢰를 쌓음과 동시에 성과까지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면 창업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를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창업기업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해놓은 인재상을 벗어나 채용할 수는 없겠죠.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태도, 인성 등을 나름대로 평가 방법을 통해 최대한 꼼꼼히 따지고 또한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장기적으로 근무할 사람인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창업기업의 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는지도 검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되면 뽑지 않는 것입니다. 뽑은 후에 후회하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뽑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훌륭한 인재를 뽑기에 부단히 노력하는 만큼 회사 내에 훌륭한 인재는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채용 면접에서 이색적인 면접 형식과 특이한 면접 질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이색 면접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이색 면접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여 선발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정형화된 면접 방법으로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재 선발 기준이었던 학벌과 스펙을 탈피한다는 의미로 탈스펙,
스펙 초월이라는 말들이 유행처럼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특정 직무 분야에서는 그 직무 분야만의 차별화된 이색 면접이 필요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이색 면접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된 내용은 실무 능력이 강조됨으로써 실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잠재 능력까지도 평가하겠다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잘못된 선발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색 면접을 통해 기업 홍보 등의 간접 효과를 얻기 위해 너무 지나친 이색 면접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